안녕하세요. NCS 2일차 수리능력 강의를 맡은 위아작성팀의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리능력의 유형 분석에 해당하겠습니다. 유형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론 강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영역 자체를 수출이 비율과 비례식, 경우의 수확률, 응용계산, 분수에 대해서 통계, 자료해석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물론 내용이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체크한 부분들,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 보이시죠? 비율이라든지 분수의 대소, 자료해석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이 교수님 저는 비율을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비율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드리고요. 자료 해석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도 단순히 그냥 자료 해석하는 방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유형이 좀 보입니다. 바로 분수의 대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소합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수의 대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분수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단순히 결과를 내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직접 나누지 않고도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것들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에 대한 A의 B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A 대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B에 대한 A의 B 이거를 A 대 B 또는 그냥 A 대 B, A와 B의 B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A와 B의 B, A 대 B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B에 대한 A의 B 이러면은 꼭 앞에 B가 있고 뒤에 A가 있으니까 B 대 A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뒤집어서 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약속입니다.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애초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에 대한 A의 B, A 대 B다. 됐죠? 이거를 이제 B의 값이라고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율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 B에 대한 A의 B라고 했을 때 뭐뭐에 대한 이것이 분모로 가고요. 뭐뭐의 이것이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B분의 A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로 가는 것은 뭐뭐에 대한, 그 다음에 분자로 가는 것은 뭐뭐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은 여기서 뭐뭐에 대한에 해당했던 요 부분, 바로 요 B를 뭐라고 하냐면은 기준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이 되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A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교하는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말이 좀 기니까요. 비교량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분의 A가 바로 비율이다. 중요한 것은 문장 주어진 상황에서 뭐뭐에 대한 뭐뭐의 B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뭐에 대한 기준량이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풀 때 뭐뭐에 대한 뭐뭐의 B 이거 A분의 B를 하라는 거야? B분의 A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A당 B 요겁니다. A당 B. 그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A당 B다. 그러면 요거는 A분의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A당 B, A분의 B. 그죠? 이것도 헷갈리죠. 이거 A분의 B 하라는 거야? B분의 A 하라는 거야? 헷갈리는데 A당 B는 A분의 B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대비 B.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분의 B입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여기서는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괜찮죠?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 물론 A, B 좀 순서가 좀 다르게 써있긴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 괜찮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분모로 간다는 거, 기준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런 문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뭐당 뭐뭐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분모로 가는 것이 A당 B, A가 분모로 가는구나. A 대 B, B, A가 분모로 가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흔들리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비율입니다. 그러면 비율하고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 바로 백분율이죠. 그러면 백분율은 뭐냐라는 건데, 백분율이라는 것은 뭐 용어 자체로 보시게 되면은 100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나누다라는 것은 분모로 간다는 겁니다. 1 나누기 2 이러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나눈다라는 것은 분모로 간다. 100분이다라는 것은 100으로 나눴다. 분모가 100이다라는 얘기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곱하기 100 해가지고 만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것은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형태입니다. 분모가 100이 돼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율에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 그럼 교수님 비율하고 백분율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왜 저렇게 구분을 지었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율은 실제의 값입니다. 실제 값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실제의 값인 거고, 백분율이라는 것은 결과로서 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답이 0.015인 것보다는 1.5%인 게 보기가 좋겠죠.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백분율이 결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 값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백분율을 100으로 나눠서 비율을 찾아서 그 비율하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분율 가지고 계산한다? 아닙니다. 백분율은 결과고요. 백분율을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율로 만드셔야 됩니다. 됐죠?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분율은 별거 없고요.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나누기 100을 해서 계산할 때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율 내용이. 별거는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율 자체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표 해석에서도, 자료 해석에서도 충분히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율은 여기까지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수의 대소라는 부분인데, 제가 앞서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수의 대소. 분수인데 대소.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분수는 바로 분모와 분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밑에 있는 것이 분모고 위에 있는 것이 분자다. 자,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5학년 때인가 배울 겁니다. 5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뭐 지금은 까먹었다 그런 분은 없죠. 분모, 분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분수의 성질인데 B분의 A입니다. B분의 A. B분의 A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하게 되면은 여전히 같은 값이다. 라는 분수의 성질입니다. 됐죠? 자, 요거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찾아오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요거는 알고 계신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분모 문제 똑같은 거 곱하면 같은 값이다라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거 먼저 깔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한번. 자, 첫 번째, 분수의 대소에서 분모가 커진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모가 커진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건 양수 얘기예요, 음수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수 얘기는 안 합니다. 양수에 대한 얘기고요. 뭐 실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거 안 따지겠습니다. 그냥 양수,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양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분모가,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커졌다. 그럼 이거는 커진 걸까요? 작아진 걸까요? 분모만 커졌다. 작아진 거죠.
그렇죠? 분모는 나누는 값이라고 했는데 나누는 값이 커졌다? 그러면 남는 것이 적겠죠. 몫이 작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모가 커진다. 작아지는 요소. 그 다음에 분자가 작아진다. 역시 작아지는 거죠. 맞나요? 자,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는 것. 각각은 모두 다 작아지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분모가 작아집니다.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반대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가 커진다. 이것도 역시 커지는 겁니다. 맞죠? 자,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는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둘 다 작아지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작아진다. 둘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분모가 작아지는 동시에 분자가 커진다. 커지는 요소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이견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분모가 커지는 동시에 분자가 커진다. 그럼 이거는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제가 매번 이 상황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커집니다. 한쪽에서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작아지는 요소, 이거는 커지는 요소죠. 그렇죠? 이 상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작아지는 동시에 분자도 작아진다. 커지는 요소, 작아지는 요소. 그죠? 결론은 알 수 없다죠. 그죠? 하지만 알 수 없다라고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알 수 있게 가려고 하는 거죠. 됐죠? 알 수 있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를 더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분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50분의 10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좀 그것 좀 그만해주세요 그러는데 50분의 10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있어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50분의 10으로 하는 거고요. 5분의 1이지만 변화를 좀 쉽게 보기 위해 숫자 좀 크게 했습니다. 50분의 10.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죠. 첫 번째,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값을 곱하면 여전히 같은 값이다라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에다가 또 분자에다가 동시에 1.2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같은 값 곱한 거 맞죠? 그러니까 둘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60분의 12지만 우리 변화된 값만 한번 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채신 분도 있고요. 아직 뭐지?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걸로 가볼까요? 0.7 0.7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값을 곱했죠? 역시 35분의 7이기는 하지만 우리 빠진 것만 따로 보겠습니다. 빠진 것만. 자, 빠진 거 15가 빠졌죠. 그죠? 자, 분자에서는 10-3. 이제 아마 눈치가 조금 채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0분의 2죠? 15분의 3입니다. 분모 분자의 비가 5대 1이었을 때 분모 분자에다가 5대 1의 비율로 더하거나 빼면 여전히 같은 값이다라는 거. 그죠? 요거는 분수의 대소는 아닙니다. 분수의 대소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녀석인 거죠. 됐죠? 그래서 5대 1의 비율이다. 그러면 같은 값이다라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됐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분수의 대소 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할 준비가 되냐면은 분모 분자가 동시에 커질 때, 분모 분자가 동시에 작아질 때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는 건 아니고요. 알 수도 있다. 됐죠? 자, 어떻게 가냐? 다시 한번 50분의 10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50분의 10. 됐죠? 50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은 앞에랑 비슷하게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다가는 10을 더하고 여기다가는 3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분모 분자가 모두 커지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거는 알 수 없다였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답니다. 왜냐면 자, 이 녀석은
분모 분자의 비가 5대 1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만약에 10을 더했다. 그럼 분자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같은 값인 거죠? 2를 더해야 같은 값인 거죠. 이렇게. 그죠? 맞죠? 5대 1의 비율이어야 되니까. 지금 5대 1입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죠? 분모에 10을 더했을 때 분자에 3을 더했습니다. 얘네들이 비교해보면 분모는 갖고 지금 분자가 커진 상황이죠. 분모를 일치시켜버리니까 분자가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졌다. 이게 결론인데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과정 거치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모 분자의 비가 5대 1이네. 그럼 분모에다 10을 더했으면 분자에다가 2를 더하는 게 맞잖아. 3을 더했네? 그러면 2를 더해야 되는 값보다 더 큰 걸 더했으니까 커졌구나.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커졌다라는 거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나옵니다. 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50 마이너스 15 10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 커진 건지 작아진 건지 그냥 해보겠습니다. 커진 걸까요? 작아진 걸까요? 커진 거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의 비가 5대 1이니까 분모에다가 15를 빼면 분자에는 얼마를 빼야 되죠? 3을 빼야 되죠. 그렇죠? 3을 빼야 되는데 1밖에 안 뺐죠. 1밖에. 덜 뺀 거죠. 이쪽은 3 뺀 녀석이고요. 이쪽은 1 뺀 녀석이고. 그러니까 분자가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50 마이너스 15 10 마이너스 3 분모가 똑같고 분자는 7, 9 여기가 더 큰 거죠. 그렇죠? 또 이 분모 방향이 둘 다 이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모 분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실 분은 없겠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분수의 대소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니 교수님 근데 50분의 10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당연히.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 가지고 요 기술. 그죠? 기술. 쉽게 얘기해서 드라이버를 돌리는 거. 그죠? 이런 걸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죠? 실제에서는 당연히 50분의 10이 안 나타나겠죠. 그럼 뭐하러 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지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어림산이라든지 기타 계산과 관련된 기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가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고요. 됐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요거랑 같이 쓰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자료 해석 순서입니다. 자, 자료 해석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리즈를 볼까요? 순서, 계산,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를 먼저 보시고 순서에서 배워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계산에서 해야 될 부분, 내용에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했던 분수의 대소는 계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순서부터 조금 짚어보죠. 교수님 순서가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밑에서 올라옵니다만 뭐가 문제냐?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들었던 게 뭐냐면 표가 눈에 안 들어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수학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쪽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요 자료 해석의 순서입니다. 순서는 뭐냐면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표와 그래프와 친해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자꾸 봐 버릇하면은 결과적으로 표에 있어서 특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먼저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는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단계. 자, 1단계.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표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다 라고 처음에 이러이러한 자료이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교수님 전 읽습니다. 자, 읽는 건 좋은데 읽으면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선택지. 선택지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얘기냐면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하고 선택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제목에서 얘기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뚱맞을 수 있죠. 실제로 NCS 샘플 유형 중에 하나였던 생산량, 그 다음에 수요량, 이 두 가지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좀 관심이 많고 미리 해보신 분은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타이틀은 이거였습니다. 제목은 우유 생산량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생산하냐. 그래서 1위가 경기도, 2위가 전라남도, 3등이 경상남도였나 북도였나.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순이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1등은 누구고 자료를 보고 2등은 누구고 3등은 누구고 이렇게 결정해서 아 얘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죠. 근데 함정이 뭐였냐면 제목은 생산량, 그 다음에 그 선택지에 나와 있던 것은 수요량의 순위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목을 읽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요량이라는 건 무시하고 그냥 순서만 보는 겁니다. 아, 1위가 경기도, 2위가 전라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건 맞는 얘기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목 읽는 거 오래 안 걸리죠?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5초도 안 걸립니다. 머릿속에 남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 단위의 경우는 물론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낮다라는 게 그런 문제들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자 뭐냐면은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단위 가지고. 그렇죠? 아주 많이 나올 형태는 아니지만 단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단위 얘기는 끝난 거죠, 그냥. 주의하세요, 끝.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톤이냐, 킬로그램이냐. 단위를 톤으로 해놓고 밑에를 킬로그램으로 썼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1000kg, 즉 톤 기준인데 뒤에다가 공을 2개 붙여버리는 100kg. 1000kg과 100kg의 사이의 차이? 그렇게 조금 애매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단위에서는 그 톤, 킬로그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공 하나를 뺀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쉼표의 위치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자료가 실수 자료냐, 아니면 비율 자료냐. 어차피 표 안에 또는 그래프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모두 다 숫자입니다. 죄다 숫자죠. 간혹 A, B, C 이런 문자가 있지만 그거는 자료 값이 아니라 그 A에 들어가는 게 뭐냐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숫자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료들은 실수 자료, 뭐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증가량이라든지 증가율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살짝 말씀드리면 실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비율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자료 해석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비율화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주어졌다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실수화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물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 보고서는 비율화에 주의하시고 실수화에 주의하시고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단위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가로 세로축이죠. 가로 세로축입니다. 자, 가로축은 일반적으로 연도, 기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로축은 항목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것은 구성을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보통은 추세.
라든지 아니면은 순위 등을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그림 어떤 자료들의 값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위 같은 경우는 아무런 막 순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비교가 될 만한 것들. 남과 여는 좀 적습니다. 남과 여는 조금 적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성인병의 종류 쭉 나열해놓고 뭐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암 쭉 나열해놓고서 어떤 암이 또는 그 암을 치료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치료 비용, 평균의 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표의 구성상의 특징이죠. 내용. 이렇게 쓸까요? 내용, 스캔. 내용이 스캔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축으로 둘러싸이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숫자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숫자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쭉 훑으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숫자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럼 숫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비교죠.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작다. 커지고 있구나, 작아지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뭐냐면 자료와 자료가 연도, 그죠? 연도가 올라감에 따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특징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둘 중 하나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증가 감소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증가에는 동그라미, 감소에는 세모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셨을 때 증가의 개수가 더 많네? 감소의 개수가 더 많네? 라고 했을 때 적은 개수에다가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표를 딱 다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감소구나. 그러면은 얘는 계속 감소하고 있구나. 얘는 증가하다가 끝에서 마지막에서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흐름, 즉 그래프화가 된다는 겁니다. 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그래프화가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지, 증감을 반복하는 건지 뭐 등등등. 그죠?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시면 나중에 동그라미가 없어도 보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진짜 봐야 되는 것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제 추세. 그 다음에 실제 순위 등을 보셔야 되는데 추세도 그냥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추세가 중요하냐면은 쫙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꺾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딱 꺾였습니다. 추세적으로. 그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난리 난 거죠. 그죠? 아니, 매번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특징이죠. 끝에 가서 떨어졌다? 너무 쉬운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매출액이 떨어졌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특징으로 잘 안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잘 안 잡는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거나 꾸준히 감소하는 녀석들이 더 중요한 녀석들이 될 수가 있죠. 추세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증감을 반복하는 겁니다. 증감 반복. 어떤 패턴이 일정하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추세로서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순위 중요하죠. 순위 중요합니다.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밑에서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연습하실 때입니다. 자, 순위. 순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1, 2, 꼴등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1, 2, 3등 꼴등, 여유가 안 되시면 1등 꼴등. 왜냐면은 1등이나 꼴등에서 어떤 특징을 잡는 형태의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과 꼴등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죠. 특히나 중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 뭐냐면 바로 순위 변동. 순위 변동입니다. 순위 변동은 일반적으로 표 전체 이 표 안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순위 변동이 있었다. 보통은 1, 2등, 2, 3등 아니면은 꼴등끼리 순위가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위 변동이
한 번 내지 두 번 있었다. 그럼 표의 그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징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징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면은 꽤 상당히 중요한 거죠. 크로스가 됐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순위 변동이 있었는지. 있다면 보통은 선택지에 등장을 합니다. 만약 선택지에 등장을 안 했다 그럼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출제자가 이것보다 이 순위 변동보다 더 중요한 특징을 잡고 싶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위 변동하는지를 출제자가 몰랐다. 아니, 출제자도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들을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우연치 않게 순위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를 어차피 그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각색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다 보니까 순위 변동이라는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 했다는 것은 의도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변동 의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각주입니다. 각주는 이 표에 딸려있는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표 해석의 경우는 밑에 딸려있는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때 각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제가 깔리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다음 응답자는 뭐 20대에서 뭐 발생한 것들이다. 뭐 이런 전제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공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각주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다 안 하죠. 이 표에 방대한 내용 중에 일부만 갖다 씁니다. 그거를 뭐 더하기 빼기 하든 아니면 비율을 물어보든 간에 일부만 갖다 쓰는데 각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안 쓰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각주는 안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 쓸 거면 아예 안 줍니다. 즉,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쓰라고 준 건데 필요하니까 준 건데 안 썼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주는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을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된다. 물론 전제 중에서는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넣어놓은 것도 물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용은 되지만 결정적이냐 결정적이지 않냐 수준이지 사용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5단계 제목 보시고 단위 보시고 가로세로 구성 보시고 내용 스캔 쭉 해보고 그 다음에 각주 확인하는 데까지 30초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택지를 봤을 때 내가 방금 봤던 부분에서 특징이 나왔네? 특징을 잡았네? 표로 딱 들어갔을 때 내가 구한 특징이 바로 표에 보이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정도는 걸리는 편입니다. 2개는. 특별히 아예 의도적으로 그냥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특징이 한 2개 정도는 걸립니다. 출제자가 각색을 했다면. 각색을 안 했다면 굉장히 시시한데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시시하다라는 게 문제가 별 볼 일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야 되고 단순하게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해야 되고 나누는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도 일부 써 있습니다. 일부 써 있긴 한데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적어드린 것처럼 사실상 책에 교재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고 추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바로 자료 해석에서 계산적인 부분인데 제가 분수의 대소를 여기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수의 대소. 그렇죠? 분수의 대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져가셔야 되는 것은 어림산입니다. 어림산. 어림 잡아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죠. 어림 잡아서 계산하겠다. 왜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하냐. 자료 해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 이런 거죠. 저도 드라마에서 몇 번 봤는데 그런 간부까지는 아니고 실무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자료를. 딱 보고 내 방으로 오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김 과장 내 방으로 오라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료 해석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료를 딱 봤을 때
그 회사 업무를 한 지 오래된 분들은 자료 해석의 달인이겠죠. 당연히 많이 했으니까 자료들도 많이 봤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딱 봤을 때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눈치채게 되는 겁니다. 바를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자료 해석입니다. 실제 자료를 부장이 봤을 때 n분의 3, n분의 m 75.3분의 22.9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취지입니다. 취지. 그렇기 때문에 어림산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근데 이제 이렇게만 가면은 어떤 계산력이라든지 변별력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계산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 형태도 나오기는 하는 겁니다. 취지랑은 맞지 않지만. 됐죠? 자, 그래서 어림산은 취지에 맞는 계산입니다. 저는 보통은 어림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징이 어림산은 그냥 어림 잡아서 계산해라 끝, 어림 잡아서 나눠라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의 형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는 분수. 그죠? 그래서 아는 요즘 프로그램도 아는 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죠? 우리는 아는 분수 이렇게 합시다. 아는 분수. 그럼 아는 분수로 바꿔야 된다. 자, 여기서 아는 분수가 많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 푸는데 이로울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림산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분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적어보죠. 자, 2분의 1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0.5 그죠? 자, 그다음 3분의 1 0.33 근사값인데 그냥 우리는 0.33으로 그냥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의 1 0.25 되셨죠? 그 다음에 5분의 1 0.2 자,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분의 1부터는 조금 새롭죠. 6분의 1 0.16 166666인데 167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분의 1 0.143 역시 근사값이고요. 8분의 1 0.125 얘는 근사값은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값이고요. 그다음 9분의 1 0.1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10분의 1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반드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필수입니다. 아예 필수. 이거는 자격 조건입니다. 이걸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 이건 아예 자격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얹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11분의 1. 저는 외우셨으면 합니다. 11분의 1도. 조금 공간이 좁으니까 위에다 살짝 적어보겠습니다. 11분의 1. 0.0909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올림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분의 1 0.083 이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근사값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분의 1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분의 1까지.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쓰니까 좀 덜 헷갈리는데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 자, 13분의 1 얘를 0.077 이렇게 갑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죠? 0.00006인데 그냥 6이라고. 여기 8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14분의 1. 자, 14분의 1 같은 경우는 0. 자리가 안 맞네요. 자, 0.07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6이 차이 납니다. 여기서 6. 그죠? 자, 그 다음은 얼마 차이 나냐? 15분의 1. 15분의 1이 0.067입니다. 이렇게 해서 4 차이 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6분의 1. 16분의 1은 얘도 역시 4 정도 차이 나는데 0.065 이렇게 떨어집니다. 6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올림해서 이렇게 4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역시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분의 1 0.059 해가지고 역시 또 4가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분의 1 19분의 1까지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18분의 1
18분의 1 같은 경우는 차이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8, 6, 6, 4, 4 이번에는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3입니다. 3. 그래서 0.056. 그 다음에 또 3 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반올림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8, 6, 6, 4, 4, 4, 3, 3 여기까지. 그렇죠? 요걸로 기억해 주시고 아니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7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8, 6, 6, 6, 8, 6, 6, 4, 4, 4를 빼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죠? 몇 번 쓰시다 보면은 4, 4, 4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값 자체가 외워지는 거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 일단은 정 안 되시는 분은 8, 6, 6, 4, 4, 4, 3, 3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물론 뭐 20분의 1? 20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0.05죠? 여기 3 차이 납니다. 그죠?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8, 6, 6, 4, 4, 4, 3, 3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어림산에 대한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 어림산은 일반적으로 2% 내외,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값들의 2% 내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2% 정도. 그죠? 자, 거기다가 아까 했던 분수의 대소까지 이용하시면요. 1% 내외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1%라는 것은 0.01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수의 대소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림산에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림산에 했을 때 문제가 결과를 딱 봤더니 1번 50%, 2번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계산을 어림산을 통해서 딱 해봤더니 53%가 나왔습니다. 어허.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애매해지는 거죠. 하지만 분수의 대소, 즉 우리가 구했던 이 값의 값과 원래 값,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값과의 어떤 대소 관계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값이 어림산을 통해서 나온 값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 이러면은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작은 값이어야 된다. 이러면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방향까지 정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의 대소와 어림산은 원팀입니다.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자료 해석의 계산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 내용은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은 뭐였냐면은 바로 실수 대 비율 요겁니다. 됐죠? 자, 실수다라고 하면은 실수에서 나오는 유형들은 보통 추세, 매출액의 추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소, 값이 누가 더 크냐, 어느 해에 매출액이 가장 컸냐, 그죠? 이런 비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산, 실제,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얘네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비율화다. 이 부분이죠. 보통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의 어떤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율로 만들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이것은 앞에서 했던 분수의 대소와 어림산 이런 것들로 빠르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값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단 제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시는 게 맞고 남은 게 2개가 있는데 둘 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제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패스하는 겁니다. 됐죠? 자, 비율화. 됐죠? 요거 가장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실제로. 그 다음에 비율.
비율이다 라고 하면은 나오는 것이 비율 간에 대손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대손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30% 증가, 2014년에 20% 증가. 2015년에 증가율이 더 크네? 문제되는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 자체의 어떤 대소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비율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였냐면 비율은 뭐죠?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비교하는 양을 저는 실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비율을 줘놓고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걸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실수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비율 가지고 비교하는 양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구한다라고 했죠. 왜냐면은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준양 때문에. 얘가 안 주어지면 얘만으로는 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비율에다가 기준양을 곱해야 비교하는 양이 나오니까. 맞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화는 일단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기준량이 주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량이 주어지면 되죠. 그렇죠? 기준량이 주어지면은 구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기준량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시험입니다. 그죠? 이상합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계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복잡하죠. 그렇죠? 귀찮게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량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조금 쉬운 상황인데 기준량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실수화가 가능한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기준량이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교하는 양, 즉 실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는 얘기할 수가 있죠. 즉 기준량이 같기 때문에 비율이 크면 비교하는 양도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소는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량이 같은 경우까지 해가지고 실수화가 가능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출유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90페이지입니다. 기출유형 1 해서 수출이 부분이 되는 거죠. 수출이 부분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태가 또 여러 가지죠. 보시게 되면 세부 유형의 수열, 그 다음에 도형 수열, 문자 수열 이렇게 돼 있는데 수열이라는 것이 바로 일자형 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형태, 일자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꿨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형태로 갔느냐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자형 수열인 거고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한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즉 일정한 수를 더한 형태, 일정한 수를 곱하는 형태. 그 다음에 개차 수열.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어떤 수열을 이루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걸 보시게 되면은 반복이 되는 형태, 반복. 그죠?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반복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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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이 혼합된 형태. 그 다음에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 새로운 수가 추가되는 형태가 꽤 어려운데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한과 항 사이에 하나의 연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두 개 이상의 연산이 들어가는 건데 세 개까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두 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2, 그 다음은 곱하기 더하기 1, 그 다음은 곱하기 더하기 2, 그 다음은 곱하기 더하기 3 이렇게 두 가지의 계산이 들어간 형태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자, 1번의 경우는 다음 주어진 수의 나열을 보고 유추하였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고르면 일반적으로 숫자가 작은 것보다는 큰 숫자들이 어떤 변화에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즉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수는
곱하기 1을 한 건지 더하기 1을 한 건지 모르죠. 그렇죠? 자, 이거는 더하기 1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자, 3을 더했거나 곱하기 2를 했거나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이쪽은 더하기 1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봤더니 곱하기 2네요. 그죠? 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어렵지 않게 32번이 된다. 반복 형태입니다. 반복 형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열에서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91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문자 수열로 되어 있죠. 근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요거는 별거 아니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문자인데 특히 알파벳, 그 다음에 한글, 얘네들은 5의 배수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EJ, OTY, 5, 10, 15, 20, 25. 왜냐하면 문자 수열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서도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자 5가지. 우리가 알파벳은 다 외우고 있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이 얼마냐 그러면은 A, B, C 언제 세고 있습니까? 그죠? 문제는 뭐죠? 내가 방금 하다 세다 보면 이걸 접었는지 폈는지 헷갈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J, OTY 5의 배수를 기억하시면 좋죠. 즉 예를 들어서 M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M, N, O. 5가 15니까 M은 13이구나. 이렇게 빨리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S가 얼마지? T가 20이니까 ST. 19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EJ, OTY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글의 경우는 마차.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음이 5, 차는 10. 그럼 예를 들어서 카는 착하죠. 착하.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요거는 D 4죠? G 7이죠? 10, 13, OP 16이죠? 19가 들어가야겠네요. ST, S.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물론 꽤 간단한 형태인데 EJ, OTY와 마차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열은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수리, 응용계산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응용계산 첫 번째, 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살짝 드렸고요. A, B, C, D, E, F 6명의 발표 순서를 정할 때 B가 맨 처음에 F가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면 그럼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죠? 맨 앞에 B고 맨 뒤에 F니까 B하고 F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죠. 남은 게 몇 명입니까? A, C, D, E 4명이죠. 4명의 순서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4 팩토리얼 24. 4 팩토리얼이라는 게 4 이하의 자연수를 1까지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24가지. 답이 4번이네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역시 이 문제도 응용 계산입니다. 응용 계산이고 이것은 비율, 그죠? 비례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확률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수는 지난해 300명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여자 사원은 8% 증가하고 남자 사원은 10% 감소해서 전체 신입사원 수는 12명이 감소했다. 올해 입사한 여자 사원 수를 고르면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응용계산, 특히 방정식 파트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입사한 여자 사원 수 X로 놓으면 문제가 상당히 꼬입니다. 그래서 구하기 쉬운 작년의 작년 여사원 수 이것을 X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지금 여자 사원 수를 Y, 남자 사원 수를 X로 놨는데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죠. 작년 남자를 굳이 X라고 나서 Y라고 놓지 마시고요. 그냥 300-X로 넣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둘을 더해서 300이 되는 거니까. 변수는 많으면 힘듭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수가 많으면 좀 더 힘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는 8%가 증가했고 남자는 10%가 감소했다. 그래서 12명이 감소했다. 즉, 전체를 다 보지 마시고요. 그냥
딱 증가한 거 감소한 양만 딱 보는 거죠. 즉 여자는 X명이었는데 8% 증가했죠. 8%는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몇 퍼센트? 10% 감소. 그러면은 마이너스 0.1 곱하기 300 마이너스 X. 요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딱 증가한 거 감소한 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1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0.18x. 얘는 마이너스 30이죠? 넘어가니까 18. x는 100이네요. 작년에 여자 직원 수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8% 증가했죠? 108명.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심플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부분들 2017년에도 이런 비율 비례식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꽤 나왔습니다. 응용 계산도. 자, 앞으로는 좀 너무 심플한 건 나오기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용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표해석이죠. 표해석에서는 표해석 순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림산이라든지 분수의 대소, 그 다음에 뭐 분수, 우리가 아는 분수로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분수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제목은 다음은 바이오 산업 부문별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규모에 대한 표이다.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자, 제목은 바이오 산업의 부문별 국내 해외 규모입니다. 판매 규모. 자, 첫 번째. 자, 요 자료죠. 자, 요 자료는 지금 국내입니다. 국내. 그죠? 국내 자료고요. 자료가 주어졌다. 가로는 연도, 세로는 항목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추세 아니면은 순위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100%는 아니고요. 물어볼 수 있다 정도입니다. 자, 증가, 감소, 증가죠. 감소가 적네요. 그죠? 그럼 감소의 동그라미. 그죠? 자, 수험생 여러분들도 같이. 자, 그 다음에 화학. 증가, 감소, 증가. 맞죠? 식품은 어떻죠? 증가, 감소. 환경은 어떻습니까? 증가, 감소. 마지막에 감소. 전자의 경우는 증가, 감소죠? 감소. 그 다음에 공정 및 기기는 감소, 증가. 에너지 및 자원, 증가, 감소, 증가. 꾸준히 증가, 꾸준히 감소가 없죠. 연도 자체도 4개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가하다 감소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위 한번 매겨볼까요? 순위. 자, 봤더니 1등이 1등, 2등이죠. 1, 2, 3등. 그죠? 1, 2, 3등. 맞습니까? 자, 1, 2, 3등. 1, 2, 3등. 자, 여기서 1, 2, 3등. 순위 변동이 한 번도 없었네요. 꼴등 볼까요? 꼴등. 자, 꼴등은 여기가 꼴등이죠? 바뀌었네요. 그죠? 꼴등이. 자, 그다음 꼴등. 네, 순위 변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 특징을 잡고 그 다음에 각주가 없네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아, 교수님 이게 해갖고 특징이 안 나왔는데요? 특징이 안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표해석, 자료 해석을 하는데 익숙해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눈여겨보셔야 되고 제가 효과를 안 봤으면은 그 수험생 여러분들 효과가 보지 않는 부분이라면 제가 애초에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효과를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쫓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해외 수출 규모죠. 해외 네, 똑같습니다. 항목들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증가 오른쪽 증가했죠.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증가. 자, 화학 증가했습니다. 식품 계속 감소했네요. 그렇지? 감소했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감소, 증가. 전자의 경우는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공정 및 기기는 증가. 에너지는 증가. 죄송합니다. 여기 감소가 하나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됐죠? 증가 4가지. 오히려 이 정도 되면 증가하지 않는 게 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다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자, 그 정도고 역시도 각주가 없죠. 자, 한번 특징을 하나 더 봐야 되죠. 뭐죠? 순위. 1등, 2등, 꼴등. 그죠? 자, 1등, 2등, 꼴등. 1등, 2등, 꼴등. 자, 1등, 2등, 꼴등의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이라고 했네요. 자, 기업 해외 수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네 가지다. 자, 특징 잡은 것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자, 네 가지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2013년 이후 공정 및 기기 분야의 전년 대비 국내 판매액의 증감량의 가장 큰 해는 2014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내입니다. 국내. 그것도 공정 및 기기 분야. 딱 정해줬죠? 공정 및 기기 분야만 딱 봐라. 그것도 국내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죠. 가장 많이 자, 얼마 정도 주는 거죠? 7천? 대충 어차피 7천이냐 7,001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 7천 정도 줄었구나. 어이쿠 24,000 정도 늘었죠? 자,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012년 바이오 산업 해외 수출 총 규모는 301만 원 정도라고요. 자, 단위를 한번 보십시오.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2012년에 여기입니다. 그죠? 바이오 해외입니다. 해외. 자, 해외. 자, 여기. 그죠? 해외 수출 규모에서 총 규모죠. 2012년 요거 얘기하는 거죠. 딴 건 몰라도 끝에가 원입니다. 원. 100만 원으로 끝나야 되는데 택도 없죠. 그래서 디귿 틀렸죠. 그다음에 리을 환경 분야의 4년 평균 해외 수출액은 1억 3,125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리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환경 분야의 4년 평균 해외 수출액이니까 환경이 어디죠? 여기죠. 그렇죠? 이거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더하겠습니다. 30. 맞죠? 222 더하니까 523인가요? 525. 죄송합니다. 525가 나오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25. 수험생 여러분들도 요거를 조금 습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4의 배수라는 거 구하는 방법이 뭐죠?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죠. 즉 얘는 애초에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4분의 524. 왜냐면은 항상 계산은 작은 숫자로 가는 게 좋죠. 아무래도. 왜? 암산이 되니까. 그죠?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요. 524가 4의 배수입니다. 5 이하면 13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0.25. 그러면은 131,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0 뒤에다가 지우고 0 뒤에다 몇 개 붙이면 되는 거죠? 6개. 그죠? 그럼 끝에가 25 만 원으로 끝나면 되는 거고요. 자, 맞네요. 그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숫자 간단하게 만드는 연습. 왜? 암산이 되니까. 교수님, 저는 암산이 안 됩니다. 되게 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그 부분. 그래서 리을은 자, 옳은 내용이 되고요. 뭐 답은 나왔지만 미음 한번 보죠. 의학 분야에서 국내 판매가의 수출액 차이가 가장 큰 해는 2015년이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비교를 통해서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값의 차이가 아주 미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더 드릴 거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바이오 산업의 식품 분야에 2012부터 2015년에 평균 총 판매액을 구하면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바이오 산업의 식품 분야라고만 했지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은 국내냐 해외냐 이걸 따져봐야죠. 그렇죠? 자, 없습니다. 경계가. 그럼 둘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도 국내도 더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단위는 100만 원이니까 일단 100만 원은 그냥 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봤더니 3033 이렇게 가고 3233, 334 제가 지워놔가지고 1인지 4인지 잘 안 보이지만 자 어쨌든 334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745, 그 다음에 4045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다 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간혹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수원에서는 10원 단위까지 잡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적당한 선에서 딱 끊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어차피 다 더하는 건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적당히 봤을 때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자리까지. 그죠? 그래서 303이냐, 323이냐, 334냐, 374냐, 404냐 요것만 따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바이오 식품 분야 같은 경우도 계산하실 때 딱 요 세 개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식품 분야에서 식품 분야 여기죠? 그래서 세 개만 보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세 개만 보는 겁니다. 세 개만. 그죠? 그래서 2012부터 2015년까지 평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이렇게 끊어가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얘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국내 판매 이게 지금 해외죠? 그쵸? 이게 해외입니다. 해외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4로 나누고 앞에 있는 것도 4로 나누고 더해주는 게 진짜 평균이죠. 됐죠?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또 잘못 계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예전 한수원처럼 10원 단위까지 잡는다? 그러면은 이런 계산이 의미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좀 지는 부분이라면 이런 계산이 유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유형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 기출유형.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이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2일차 수능력 유형 분석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도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